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 지지율이 바닥을 친 날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7월 한 달 추세를 봤는데 국민의힘이 33, 33, 33, 35%로 소폭 아주 잠깐 올랐는데 약간 올랐는데 민주당은 보시는 것처럼 32, 32, 32 그리고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첫 질문은 박성민 비서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율 왜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일단 당이 이 지금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들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평가를 한 분들 중에 한 70%가량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한 국민들 중에 49%만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그 층이 저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저는 이럴 때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서 내부 혁신을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혁신위도 출범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부터 여러 가지 혁신 의제를 가져가고 또 한번 저희가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내분이 분명히 있고 제대로 혁신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안에서 좀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잡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이제 그 박성민 비서관께서는 내부 문제,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혁신이 뭐 여러 당 내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 해석을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가능하다면 이민찬 부대변인님, 일각에서는 이게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좀 섣부르게 의혹 제기한 거 아니냐, 혹은 뭐 여러 코인 논란과 함께 이렇게 밖으로 비춰지는 민주당의 공세가 대여 공세가 잘 안 먹힌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세요? 대체적으로 동의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팩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공세밖에 남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증거를 대도 오직 반대만 이어집니다.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 묻지마 반대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대한정당이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다가 김남국 의원 문제, 또 전당대회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민주당이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불체포 특권을 기명으로 하니 많이 이런 논란에 매몰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하락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지금 뭐 그래픽엔 없는데요. 이 무당층이 현재 31%가 있습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 다음으로 무당층이 많은 이 기이한 상황인데요. 이 무당층이 많다는 건 아직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다고 계신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민생에 다가가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거의 보면 뭐 29, 35 국민의힘이 뭐 다소 6%포인트 높긴 한데 거의 국민의힘 지지율, 국민의힘 1대1대1이에요. 무당층까지 보면 대략.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오늘 지지율이 바닥을 친 날 이 두 사람이 진짜 만나게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지금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갑작스러운 폭우에 따른 호우 경보로 수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너무 막작식결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하고. 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같은 당 전현직 대표가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뭐 진짜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영진,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와 윤영찬 의원 뭐 이렇게 4명이서 비공개로 어디서 만나는지도 모른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제 없이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면 의제를 좀 정해놓고 만나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저런 생각도 좀 들어서. 글쎄 또 만나봐야 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취소가 많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만나고 결과를 나와봐야 또 알 것 같은데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 서로 간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 저는 뭐 근본적으로 보면 학생이 학교 가면 뭐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 보면 일단 국회에서 제1당입니다. 자, 국회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보면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만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 지난 3번의 선거를 다 졌는가?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민생 문제는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만 봅니다. 그냥 다른 이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왜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수해 이후에 많은 법안들이 제출됐습니다. 관련돼서 40여 건이나 이제 제출됐어요. 어제서야 겨우 몇 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정쟁 관련된 법안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과시키는 법안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정당은 매일같이 왜 정쟁적인 사안만 제기를 하느냐. 그다음에 국민들이 일단 정부 여당에 뭘 맡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게 가면 야당의 또 일일 텐데 사사건건 다 반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볼 겁니다. 자꾸 드러나는 지지자들만 보면서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꾸 개딸들만 보고 자꾸 강성 지지자를 보고 정치를 하니까 이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내 생활이 바뀌는 걸 원합니다. 내 생활이 안전하고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지지율이 뭐 바닥을 찍은 날 명락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드디어 만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